여러분, 최근 DJ 소다님의 탈색 사고 소식을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3년 만에 금발로 멋지게 변신하려던 계획은 불과 몇 시간의 잘못된 탈색 시술로 인해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DJ 소다님은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서 탈색을 했는데 탈색약을 뿌리부터 도포한 상태로 오래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뿌리부터 거의 다 녹아내리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모발이 굵고 숱도 많은 건강모였지만 미용사의 실수로 삭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소미, 오마이걸 승희님 등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비슷한 탈색 사고를 겪었죠. 탈색 시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미용사분들, 그리고 탈색을 고민 중인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탈색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시술입니다. 잘못된 탈색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바로 탈색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미숙한 시술 방식 때문입니다. 미용사 여러분, 내가 해봤으니 할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탈색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탈색 염색 전문가로서 더 나아가 미용사를 가르치는 탈색 교육 강사로서 6년 차에 접어든 제가 올바른 뿌리 탈색 방법을 알려드리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미용업계가 더 책임감 있고 전문적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동료 미용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뿌리 탈색 방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전체 탈색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영상 카드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고싱! 지금부터 DJ 소다씨와 아주 비슷한 고객 시술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문하신 고객인데 DJ 소다 씨와 모발 상태가 거의 똑같아요. 아래쪽이 이미 밝게 탈색된 상태고 뿌리 탈색이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특히 DJ 소다 씨처럼 경계 부분에 흰띠도 보이고 있어서 더욱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모발을 어떻게 뿌리 탈색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를 보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룩이 자세히 보면 여기도 얼룩이 있고 여기도 얼룩이 있고 여기도 얼룩이 있단 말이죠.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거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긴 한데 일단은 뿌리 탈색하고 밑에 부분 헹구고 나와서 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뿌리 탈색 같은 경우는 6% 1:3으로 해서 도포량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가 강하게 도포량을 많이 얹어버리면 여기도 엄청 하얘지고 여기는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 도포량을 좀 조절해서 바르는 거를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마른 상태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하이블리치로 들어갈게요. 예. 그리고 이제 산화제는 뻑뻑한 제형으로. A랑 B는 한 5g씩. 시술하기 전에 제키드 A 있잖아요. 여기 경계 부분에 먼저 조금 바르고 갈게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숙련이 조금 안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더 가려면 여기 경계 부분 A 바르고 가는 게 좋거든요. 제키드 A를 일단 볼에다가 포 오셔가지고 조금만 해서 제가 여기 어떻게 바르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 바르고 나서 뿌리 탈색 탑시다. 오케이? 지금 보면 뿌리 경계 부분은 과탈색이 돼서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제키드 A를 경계 부분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뿌리 탈색을 진행해주세요. A를 보험처럼 바르고 시작해야 경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듯이 경계 부분에 A를 염색 붓으로 소량 발라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뿌리 탈색 매뉴얼을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염부가 18레벨 이상은 경계 부분에 무조건 제키드 A를 바르고 18레벨 이하는 굳이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15에서 17레벨 구간은 뿌리 탈색이 좀 미숙해도 모발이 크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8레벨 이상은 경계 부분이 쉽게 과탈색이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모발이 끊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포량입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기염부의 밝기와 뿌리 밝기를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경계 부위에도 약을 듬뿍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모발이 쉽게 끊어집니다. 경계 부분 주위는 반드시 소량만 터치해 주셔야 해요. 이것도 아주 꿀팁입니다. 세 번째는 뻑뻑한 탈색약과 산화제 사용입니다. 뿌리 탈색할 때 점도만 뻑뻑해도 70%는 성공입니다. 탈색약과 산화제를 뻑뻑한 제형을 사용해주세요. 점도가 묽으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잘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경계 부위나 두피로 탈색약이 흘러요. 생각해보세요. 묽으면 당연히 흘러내리겠죠.
특히 두피에 흘러내리면 두피 화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탈색 시에는 탈색약과 산화제의 점도를 뻑뻑한 걸 사용하셔야 합니다. 뻑뻑한 제형으로 꾸덕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구간에 정확히 도포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약이 경계 부위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하는 꿀팁입니다. 점도에 대해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로 띄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점도에 대한 심화 내용을 정리한 영상이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술 결과입니다. 자연모는 17레벨 정도로 톤업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19에서 20레벨로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17레벨 부분을 아래와 같은 톤으로 맞추고 싶다면 한 번 더 뿌리 부분만 같은 방식으로 탈색하면 됩니다. 보통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톤업이 덜 된 부분을 덧방해서 베이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 부위가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덧방이 아니라 헹구고 시술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맞추지 않고 염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예뻐요. 좋아. 머리 진짜 흔들린다. 오, 잠깐만 다시. 오, 어떻게 봐야 되지? 좋다. 그 이쁜데? 저쪽. 오. 저쪽. 저쪽도 이쁘죠. CTV. 그쪽.